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우리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정치당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청년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예. 대통령이 모레입니다. KBS와 사전 대담 형식으로 국민들을 만납니다. 물론 녹화는 미리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최 대변인, 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대담 형식을 택했을까요? 네, 모두가 예상을 하시듯이 당연히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등의 이제 좀 독단적인 모습들에 대한 비판이 좀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보여주었던 약간 실언이라거나 그런 발언들이 생방송 중에 나오면 이건 좀 수습 불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 형식으로 좀 약속 대담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관하는 방송사가 KBS인데요. 언론 탄압이라는 어찌 보면 악마죠. 언론 탄압이라는 악마에게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박민의 KBS가 정해진 각본대로 녹화도 잘 해주고 또 다른 의미로 악마의 편집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녹화로 그것도 연출도 하고 또 멋있게 편집도 해서 할 거면 신년 영화를 찍지 왜 신년 대담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서 국민께 인사를 드리고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자신의 배우자 의혹 또는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또 불편하고 또 두려워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런 대통령 대신에 제1야당의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참 웃픕니다. 네, 대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렇게 지금 최 대변인이 강하게 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만 신 대변인, 사실 이번 녹화 대담 두고요,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사 심지어 보수 신문조차도 약속 대련이란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그 녹화한 방송분이 방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 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측이죠. 추측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약속 대담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셨는지 그 방송분을 본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고 지금까지 주어졌던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방송사와의 그 대담 형식으로 해서 방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들께서도 각 방송사 특정 언론과 인터뷰하신 다음에 그것을 방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만 그런 식의 방송 진행을 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같은 내용을 두고 중복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정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론사와의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하고 세심한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다른 좀 기자회견이랑 달라서요. 중복되는 질문은 사전에 좀 많이 걸러지곤 합니다. 아니 대통령 즉각 질의응답을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예. 자, 신 대변인, 우리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습니다만 20%대를 보인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보다 좀 올랐다는 여론조사 있고 상반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 대담 방송하면서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으로 연결된다.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총선이 한 2달
세 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았죠.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의 지지율대로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디올 파우치 수수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민들께 정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 그리고 왜 그런 식의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내놓으신다면 분명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떨어지는 추세가 있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또 오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답보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담에는 통 큰 사과가 포함이 됐을까요? 글쎄요, 통 큰 사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뭐 일부 조사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답보 상태 30%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30%의 지지율이 무너졌죠.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에서는. 근데 이제 30%의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30%의 지지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시그널이거든요. 국민께서는 어떤 이런 독선적이고 불통이고 또 비전이 참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게 화가 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연극대담이 오히려 국민을 또 놀리는 거고 화만 돋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통 큰 사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의 설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필요가 없죠. 사과도 말씀드렸듯이 필요가 없고요. 수사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내려놓고 이번 방송에서 뭐 특검을 수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체가 숫자가 적다고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는 SNS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우리나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지 참 그 부분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서 보셨을 때 과연 30%대에서 답보 또는 무너진 그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이 남습니다. 답변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짧은 반론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함정 몰카의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명품백 자체가 지금 국고로 귀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나 그런 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반복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딱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요. 신 대변인. 사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경률 비대위원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불출마하실 거 조금 일찍 하셨더라면 하실 거 좀 결정하셨더라면 국민들이 여당 참 많이 달라졌네 그러진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해서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뭐 진작 달라졌다 그런 평가를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그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저희 여당을 평가하실 때 여당이 참 달라졌구나. 한동훈 비대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대통령께 쓴소리하고 할 말 하는 정당이 됐구나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 능력 평가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여당은 달라진 상황입니다. 달라진 상황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독단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신 것은 선당 후사 그리고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좀 전에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그 일부에서 있었던 한동훈, 이재명 두 분의 관계 요거 했더니 요거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예. 자, 최 대변인도 그러면은 김 비대위원의 논란에서부터 불출마까지의 과정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흔히 봉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봉합이 아니라 진압 내지 제압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죠. 뭐 실제로 뒤에서 종용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뭐랄까요, 김경일 비대위원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있었고, 또 대놓고 당무 개입을 하시는 대통령인데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차차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자체를 굉장히 꽉 잡고 있다라고 예. 보이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습니다. 마치 과거 태조왕건 드라마에서 막 에치에치 기침 소리만 나도 금부장을 시켜서 철퇴로 내려치던 궁예처럼, 김건희 여사가 디올디올 도이치 도이치 소리만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사천, 윤석열 사천이 아니라 김건희 사천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반복될 것 같고요.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담긴 사천, 김건희 여사표 사천 요리를 국민께서 좋아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이번에 불출마 선언 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뜻대로 여당의 공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또는 정치 개입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랄까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신 대변인, 그 비대위원 불출마 결정은 뭐 대통령실과 조율 그런 거 없다, 아주 당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던데요. 조율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조율이 없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뭐 압박을 가한다고 한들 그것을 들을 뿐이 아니에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계사인 시절부터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한 것을 보신 분들은 다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누가 압력을 가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출마 선언은 김경률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당을 위한 헌신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렇다면 역시 그 이른바 유난 갈등은 완전히 봉합된 거다. 유난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유난 갈등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갈등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이 나아지게끔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가 주어져 있는 저희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상황만 연출하는 것이죠. 갈등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특히 야당에서 이렇게 갈등처럼 보셨을까요? 이게 갈등이 아니면 뭡니까? 사실 글쎄요, 뭐 이게 약속 대련이다 뭐 어쩌다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 드러내는 것만 봐서는 갑자기 뭐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뭔가 의미심장하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뭐 보는 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갈등은 명확해 보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리얼미터,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한 얘기였고요. 이거는 앞서서 일부에 있었죠. 위를 찾아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요와 동일하다는 사실, 같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신 대변인, 공천 신청 결과 봤더니요, 영남, 강남 한마디로 좀 이렇게 유리한 곳, 이곳은 신청자 여럿 몰리고 국민의힘 호남에는 신청자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지역구에서 후보 빈 곳 보이는 건 좀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호남 같은 곳이 지금 공모가 안 된 곳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대 양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이고 수권 정당인데 그렇죠. 그렇게 호남이 사실 저희가 험지라고 해서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죄송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당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해서 그분들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추가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전략 요충지를 또 따져봐서 우선 추천을 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의 후보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이제 호남을 저희가 출마를 하실 그러니까 출마 자원을 구성하지 못한 것은 조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죠.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비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분도 호남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호남 출마를 지금 공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은식 비대위원을 뭐 필두로 해서 호남에 더 다른 좋은 출마하실 분들이 있으면 모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 공천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대변인. 네. 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히 훈훈한 회동이었고요. 명문정당 얘기도 나올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많은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도 친문 친명 프레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셨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뭐 친문 친명 각각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만나서 그런 프레임을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친문 친명 갈등이라는 게 불거진다. 원외 도전자들이 자객 공천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당 의원님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시고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이런 예. 프레임 구도가 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회동도 하고 또 어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쉬운 결과를 받아도 기꺼이 승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이 만남 여당의 청년 정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석 대변인께서 명문 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명문 정당이 아니라 정치 문명을 파괴한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의 야합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자신은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재명의 지금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지분이 아직은 있다. 그것을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반성하셔야 될 것이 지금 뭐 저희 당을 향해서 저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쪽이라고 하면서 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전직 대통령이 정치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치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내에는 친문 진영을 향한 공천 압박을 넣은 것이다. 친문 진영을 공천 배제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보이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명문 정당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그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권의 수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가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을 국민들께서 과연 긍정적으로 보실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 만남 때문에 민주당 내 공천 갈등 뇌관이 더 터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그 개인적인 해석들이 좀 많으셔서 짧은 반론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인, 그러니까 개인, 민간인, 자연인으로서 정치 현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불법일까요?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게 불법일까요? 네. 네, 그렇게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 대변인 말씀 가운데서 언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도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내일부터 공천 심사 발표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가뜩이나 친문계 현역 의원 많은 곳에 도전장을 낸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천 심사 발표 나면 또 한 번 시끄러지지 않을까요, 최 대변인?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서 당의 화합과 단합을 강조를 하셨고 또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사실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됐고 강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이 당의 공천이나 아니면 출마 이런 여러 가지 총선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떤 뭐 불복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다면 이것은 뭐 본인이 주장하시는 친문 또는 친명의 그 계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좀 자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자체가 민주당의 경선을 공정하고 또 건강한 경선으로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저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강한 경쟁에서 불복과 탈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민께서도 전혀 좋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도
뭐랄까요, 정말 배지만을 위한 탈당이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양지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건전하게 경선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서 불복을 한다면 그게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지는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선 또는 선거라는 것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패자가 가지는 억울함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고요. 또 당의 여러 기구에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또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런 의혹들은 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대변인, 그럼 공천 뒤에 많은 민주당 분들이 이른바 제3지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 컷오프가, 그러니까 국민 상식이나 민주당 내에 원칙이 없는, 기준 없는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예. 제3당으로 빠지는 원심력은 더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참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최 대변인, 이거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하겠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말씀하셨듯 준연동형 비례제는 불완전하고 어렵지만 우리 정치 개혁에 있어서 꼭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위성정당을 창당을 먼저 해버리고 또 뭐랄까요,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제, 최소한 권역별 비례 병립형이라도 하자라고 했던 제안들을 무시했던 분들이 단순히 이 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해버리고 이를 저희 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논리적인 근거가 저는 없어 보이고요. 뭐 위성정당이란 얘기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는 국민과 함께 멋있게 이겨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띄운 통합형 비례정당은요,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 이 상황에서 준연동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고요. 국민의힘이 만든 국민의 미래, 그 위성정당처럼 국민의 힘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 힘만이 하는 그런 위성정당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치를 지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기 위해서 공명하고 연대하는 은하정당이 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변인,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위성정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과 협상하는 겁니까? 한 1분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기 때문에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그 주장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말씀하시는데 정치개혁의 근본은 민의를 받드는 겁니다. 민의를 받드는 것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1인 1표제가 사실상 안 됩니다. 국민이 내가 찍는 표가 어느 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던 게 국민은 산식은 몰라도 된다. 그러한 해괴한 주장을 펼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준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정치 풍토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준연동형 제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병립형으로 돌아오면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정치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이 지금 준연동형 제도를 자신의 대선 공약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그리고 또 두 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죠? 네. 예. 다른 곳에서 또 보고 또 그리고 또 시간 되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예. 고향 같은 곳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조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청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